네, 안녕하십니까. 2학년 비반 권용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주차 청일지교공학 선행학습 강의영상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버덴츠의 분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류에는 일단 첫 번째로 스터드 어태치먼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가 파워 어태치먼트, 세 번째가 마그네틱 어태치먼트가 있겠습니다. 네, 그 중에 먼저 파워 어태치먼트인데요. 이렇게 프리마리 파트와 세컨다리 파트 두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적응증입니다. 심하게 흡수된 부분 부착에 이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파셜 덴체에 적용이 되고 또 오버 덴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역시 임플란트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실제 임상 환자의 구강 내에 장착이 된 파워 어태치먼트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네, 먼저 파워 어태치먼트의 장점입니다. 지대치의 치주 건강도가 좋지 않을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환자가 의지를 쉽게 다룰 수 있고 저작 시 안정감과 심리적 욕구 충족이 가능합니다. 또 임플란트에도 이용이 가능하고 측방압 감소 및 교합압을 반대측으로 분산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부목 효과로 인하여 복수의 치근에서 유지를 얻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고 또 치대치 가해지는 부담을 적게 해주기 때문에 잔전치아의 자연치의 수명을 연장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흡수된 부분 부착 환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드 어태치먼트에 비해 치태 관리 및 구강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기본 과정이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제작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수직 각관 거리에 의해 선택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직 구경이 높을 경우에는 수직 각관 거리가 높을 경우에는 다소 적용하기 힘든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작 과정이 복잡하다고 하는 단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치료 전의 구강 내 지하체 상태를 보시겠습니다. 치관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식이 진행이 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 사진이고요. 그러나 지금 치근의 상태는 이제 나쁘지 않은 상태이므로 치근을 이용하여서 의지를 제작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 치근 부위에 이제 메타코핑을 올리고 바로 연결을 하여서 파워 어태치먼트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측방압이 치관 상부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측방압이. 그래서 치아를 흔드는 힘이 강해서 치아에게 많은 부담과 측방압이 가해지게 되는데 파우치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치관부가 이제 삭제가 되고 치근을 통해서 이제 유지를 얻기 때문에 측방압을 가해지는 부위가 클래스프에 비해서 아래 부분의 치근 쪽에 향해 있기 때문에 측방압을 크게 가하지 않아 치근의 수명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메탈 코핑을 제작한 후에 바로 연결을 하여서 유지를 얻게 되는데요. 네,
부목 효과를 서로 이용하기 때문에 교합압을 인근지대치의 치근으로 분산하게 되어서 교합압을 분산하면 단일 치근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파 어태치먼트의 적응증인데요. 이렇게 전칩을 바로 연결한 다음에 편집 구칩으로 연장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냥 직선 거리로 바가 위치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바를 연결하여서 부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이제 콤비네이션으로 이용이 되는 그런 어태치먼트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기능운동 허용에 따른 바 어태치먼트의 분류입니다. 완화평과 비완화평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이 바 어태치먼트에서는 완화평을 바 조인트 타입, 그리고 비완화평을 바 유닛 타입으로 명칭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돌더바 어태치먼트랑 라운드 바 위드 라운드 어태치먼트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상부와 하부로 나눠져 있는 사진이고요. 이렇게 이제 라이더 부분에 동그란 부분이 파져 있는 부위는 이제 레진 결합 시의 결합력을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한 유지공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 그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은 바와 라이더 사이에 하얀색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이제 스페이서 역할을 하는 거라서 이제 기능 운동을 허용하여서 완충작용하게 되는 기능 운동을 허용하는 완화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스페이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자적 시 기능 운동이 허용되는 돌더바 어태치먼트의 단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아까 좀 전에 그림과 다르게 지금 스페이서 공간을 허용해주지 않아서 기능 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돌더바 어태치먼트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바 어태치먼트의 분류입니다. 싱글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 그리고 멀티플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먼저 싱글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입니다. 네, 이렇게 라이더와 바 사이에 이렇게 조그마한 빈 공간이 형성되어서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라이더 위에 이렇게 한 겹으로 더 금속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는 네, 이제 레진과의 결합력을 좀 더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게 되고 또 레진과의 결합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밑에 거는 더블 바 조인트 타입입니다. 바가 직선으로 제작됩니다. 그래서 잔전치근이나 치아가 직선으로 위치되어 있는 경우에 이용이 되게 됩니다. 네, 양측 구치부 치조제 연장선에 이등분선에 수직으로 바를 설치하게 됩니다. 네, 전치부나 구치부에 직선으로 위치되도록 하는 것이 바 어태치먼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치부와 구치부를 연결시킬 경우 견치 부위에 바를 구부려 견치 부위에서 구부려 바가 긴 쪽에만 슬리브를 식립하게 됩니다.
양쪽 다 슬리브를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긴 쪽 부분에만 긴 쪽 부분 한 부분에만 슬리브를 위치시키게 됩니다. 양측 견치 부위에서 구부려 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지대치 치근이 소구치부에 있다 하면은 뭐 직선으로 연결시켜 줄 수 없으니까 전치부를 거치면서 양쪽 견치 부위에서 밴딩을 시켜줘서 구부리게 됩니다. 지대치 높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을 절대 경사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유지인데요. 네, 안쪽에 저렇게 안쪽 라이더와 레진 부위에 경계가 있는 부위는 레진 전입 전에 이렇게 석고로 이렇게 저쪽 부분을 메워 놓으면은 레진과 닿지 않아 저렇게 빈 공간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공구등을 이용하여서 저 부분을 날개 부분을 넓혀주거나 좁혀주거나 하면서 유지력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바 어태치먼트의 유지력 조절입니다. 다음은 멀티플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입니다. 라운드 바 위더 라이더 어태치먼트입니다. 바에 슬레이브를 여러 개를 끼울 수 있으며 치조제 외형의 바를 구부려 여러 개의 지대치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슬리브는 바에서 가장 낮은 부위에 위치시켜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은 리텐션 유지인데요. 네, 저렇게 레진과 날개, 안쪽 라이더 날개 사이의 빈 공간에 유지력을 조절해주는 장치들을 이용하여서 바가 들어갈 공간을 넓혀주고 오므려주고 하면서 유지력을 조절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치근의 심리 위치가 치근이 경사진 방향이 서로 다를 경우에 사용이 되는데 스크류를 고정하여서 환자가 착탈이 가능하도록 하는 어태치먼트입니다. 네, 이렇게 치근이 침입되어 있는 방향이 다른데요. 이럴 때 적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류로 고정을 하여 유지를 얻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헤이더바 어태치먼트입니다. 네, 헤이더바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세미 프리시즌 바 어태치먼트, 힌지 무브먼트, 플라스틱 바 패턴, 나일론 라이더, 그 다음 메케니컬, 스냅, 리텐션, 헤이더 메탈 하우징 라이더, 그리고 골드 알로이 라이더에 이용이 됩니다. 이 화이트, 옐로우, 레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라이더를. 네, 이게 유지력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뭐 레드가 가장 큰 유지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이 옐로우, 마지막으로 화이트 순으로 유지력에 따라 세 가지 색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위에
화살표 부분이 메탈 하우징 부분이고 나일론 라이더 이렇게 두 가지로 빨간색 부분이 라이딩 라이더, 나일론 라이더입니다. 네, 이것은 제 치관이 있는 상태에서 네, 바로 연결을 하여서 구치부까지 유지를 얻는 그런 종류의 어태치먼트인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 두 개의 지대치 치관이 하악에 가해지는 모든 교합업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가해지게 되므로 다소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헤이더바와 ERARV 어태치먼트를 동시에 이용하였습니다. 네, 헤이더바 어태치먼트를 이용하여 완성된 구강 내 상태입니다. 다음은 골드 라이더를 이용하여 제작한 방법입니다. 네, 유지력 조절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 어태치먼트와 네, 치관의 어태치먼트를 복합적으로 이용한 것인데 구치부에 이제 잔존 치료 지대치에 치근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유지를 치관의 어태치먼트의 효과를 이용하여서 네, 유지를 얻는 그런 방법의 어태치먼트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에 이용된 헤이더바 어태치먼트입니다. 임플란트와 이제 치관의 어태치먼트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주모형의 다이 티칭을 합니다. 다이의 왁스 코핑을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고경을 생각해 갖고 왁스 코핑을 제작해야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패턴을 잔존 치질의 형태에 맞도록 크기를 조절하여 줍니다. 그리고 왁스 코핑에 부착된 플라스틱 왁스 코핑에 부착된 플라스틱 바입니다. 네, 이제 다음은 주입선을 부착하는 단계입니다. 주입선을 부착하고 나온 주조체 사진도 같이 보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이에 시작된 주조체의 현면측입니다. 현면측에서 본 사진입니다. 그리고 연마 완료 후 다이에 시작한 사진입니다. 연맛이 바의 기능 부분의 과다 연마는 바와 라이더의 적합도를 떨어뜨리게 하므로 연맛이 이 부분을 주의해가며 너무 과한 연마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네, 유지력에 따라 이제 화이트, 옐로우, 레드로 나눠지게 되는데 지금은 바에 나일론 라이더를 장착하는데 옐로우 라이더를 장착하였습니다. 네, 운송용 복제 모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블록아웃을 실시하게 되는데 블록아웃이 나일론 라이더의 플랜지 부분, 끝부분을 블록아웃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인상체 내부에 페이브리싱 라이더를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라이더를 위치시킨 상태에서 네, 페이브리싱 라이더가 끼워져 있는 어, 안에 패브리케이팅 라이더가 끼워져 있는 인상체의 내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저 왼쪽에 있는 빨간색 부분이 메탈 하우징 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 빨간색이 나일론 라이더입니다. 네, 결합할 때는 수직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먼저 인공지 배열을 하는 단계이고 네, 완성된 위치상입니다. 그리고 디플라스킹 후에 위치상 내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다음 그림은 위치상 내면에 끼워져 있는 패브리케이팅 라이더를 필러 등을 이용하여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패브리케이팅 라이더가 제거된 위치상 내면입니다. 세팅 툴을 이용하여서 라이더를 위치상 내면에 위치시킵니다. 네, 위치상 내면에 위치된 패브리케이팅 라이더입니다. 네, 역시 지름은 화이트, 옐로우, 레드 순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헤이더 바를 이용하여서 제작된 위치입니다. 네, 내면의 바 부분과 라이더 부분 그리고 교환면 부분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골드 라이더를 이용하여서 제작하는 방법이었고, 네, 바 어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와 치주제 사이에 같은 부분의 위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므로 사용하는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잘 숙지하고 이용하여야겠습니다. 바 어태치먼트는 구간 관리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바 어태치먼트의 임상 과정입니다. 돌더바 어태치먼트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네, 구강 내 잔존 지대치의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드릴 등을 이용하여서 홀을 파주게 됩니다. 네, 카널 포스트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근간을 형성합니다. 포스트가 침입될 공간을 형성하였습니다. 네, 근간에 카널 포스트를 삽입한 채로 픽업 임프레션 인상을 체득합니다.
네, 포스를 형성하고 이제 치관을 잘라낸 구강 내 사진을 보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와 치조제의 상태입니다. 바와 치조제의 간격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이십니다. 네, 이렇게 전지부 순면 쪽에 인덱스를 체득을 하고 수직 각간 거리를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수직 각간 거리가 좁을 경우에는 다소 적용이 힘든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납착을 하는 단계인데요. 네, 납작이 필요한 부분에는 이제 융제를 조금 도포를 하고, 필요하지 부분에는 항융제를 도포를 해서 원하는 부분 내만 납작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열 처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400도씨의 수온도 안에서 이제 계류를 시켜서 각 부족한 강도를 보강을 하고, 피프레스 글래스 비더를 이용한 연마를 해서 산화막을 제거하게 됩니다. 나부치 코어상에서 바를 위치시키고 확인을 합니다. 시은 형성이 완료된 나비치를 사진을 마지막으로 보셨습니다. 네, 그리고 메모를 하고 네, 왁스워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바 부분에 라이더 부분을 결합시켜 주었습니다. 네, 저 바깥쪽 날개 부분은 이제 레진과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설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쪽 이제 바 윗부분에 있는 저 주황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공간을 허용하여서 나중에 완화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목적을 가지도록 부여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골을 하였고 왁스워시를 거쳐 바를 끼워주고 네, 블록아웃을 실행하게 됩니다. 밑에 사진의 두 개의 사진은 블록아웃이 완료가 된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네, 바와 라이더 사이에 조그마한 빈 공간은 추후 이제 공간이 형성되어 나중에 완화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형을 제거하고 내면을 본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그 연마 작업을 거쳐 완성이 된 H입니다. 환자 공학 내에 직접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유지력 조절하는 부분인데요. 안쪽 라이더 부분과 레진 사이에 일단 석고를 저쪽 부분에 주입을 하게 되는 상태에서 레진 전입을 하게 되면 추후에 저렇게 석고를 제거하면 빈 공간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저 공간에 공고등을 이용하여서 부족한 유지력을 보강해주고 과잉된 유지력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조절이 가능한 기능을 부여하게 됩니다. 네, 파워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구간 관리, 위생 관리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생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는 그런 파워 어태치먼트입니다. 네, 중간고사 등을 거치면서 스터드 어태치먼트와 파워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고, 이제 수업 시간을 통하여 스터드 어태치먼트랑 파워 어태치먼트를 좀 더 심도 있게 배우면서 추후에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배우도록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0주차 청이치기 공학 선행학습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